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종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백평론가님, 민주당이 그동안 독도 괴담을 퍼뜨리더니 이게 좀 안 먹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엄 의혹, 계엄 음모론, 계엄 괴담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김병주, 이현주 최고위원 등이 이 계엄 얘기를 전대 국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1일 최고위에서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해서 국지전, 북풍에 대비해서 계엄 준비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1일날 한동훈 대표가 대표 회담을 했는데 모두 발언해서, 모두 발언도 19분이나 한 사람 난 처음 봤네요. 어쨌든 거기서 지금 계엄령 얘기를 아주 그냥 전 국민한테 퍼뜨렸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한다는 그런 계획까지를 갖고 있다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뭐 이제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에서 그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땐 그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탄핵 국면일 때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그 탄핵을 제동을 걸거나 막을 그런 심산이 아니겠느냐는 지레 짐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대통령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준하면 선포를 헌법에 하도록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계엄 해제를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하면 즉각 대통령이 해제를 해야 되는 게 또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77조의 헌법에 다 명시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엄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괴담 유포.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뉴스 뭐 보도당이나 뭐 또 괴담 유포당이라는 이런 어떤 비판을,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을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대표직을 걸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당 대표가 당 대표끼리의 회담 전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전 국민이 보는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바로 중계 생중계 해버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겨냥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엄이 마치 실제로 앞으로 존재를 해서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유포를 해버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너무 황당하고 황당무계한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계엄령이 선포된다는 게, 이게 시국이라든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례를 보십시오. 계엄을 선포했던 전직 대통령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사법 처리가 돼가지고 정말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정황들을 한번 따져보죠. 1차적으로는 지금 국방장관 후보자, 뭐 장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고예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 여기도 또 중앙고입니다. 근데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요, 이상미.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충암고가 군내의 실권을 다 장악했다. 그런데 이 김용현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에 뭐 우리 고영진 교수님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실 텐데, 지금 군내에 충암고 출신 장군이 4명입니다. 4명이나 400명이 뭐 4명이나. 400여 명의 그 장군들 중에 4명인데, 한 사람은 이제 준장, 뭐 고퇴임이 얼마 안 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공군 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육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 쿠데타라고 이제 지금 법적인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 내라는 뭐 선동 쿠데타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인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하나의 같은 이런 그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 정부의 대통령들이 쿠데타라는 그런 어떤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시국적으로 봐서 과연 이 쿠데타나 계엄에 과연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쉬울까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중앙고 봐야죠. 내용인데 이제 두 명이 핵심 보직에 있더구만요. 예, 방첩사령관. 네. 옛날로 말하면 기무사령관. 그렇죠. 기무사령관이죠. 또 하나는 777 부대라고. 정보. 예, 그 정보, 파트. 네. 대북 정보 네. 하는 데예요. 그런데 뭐 4명 가지고 옛날 하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있을 수가 않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체포 구금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예 과반으로 의결을 못하도록 국회의원 42명을 딱 체포 구금해버리겠다. 현행범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42명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42명을 해야 이제 150명. 150명이기 때문에 과반이 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 지금 의원들을 어떤 명분으로 체포해서 구금을 하겠습니까? 현행범으로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체포 또 구금하려도 체포 동의안을 또 국회에서 처리를 당연히 체포 동의안을 또 해야 그게 과연 또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 야권이 192명인데 이 체포 동의안이 성립이 되지도 않고 가결이 되지도 않을 이런 상황인데 이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말 그대로 이 선동, 그 다음에 괴담, 유포, 이 가짜뉴스 이런 형태 이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폐해를 주는 이런 어떤 건데 이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분이 정말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이 모두 발언에서 이 계엄령을 꺼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본인만의 내피셜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 교수님도 이 얘기 하시다시피 이런 계엄령을 선포하려면은 그에 따른 명분도 당연히 있어야지만 군이 거기에 따라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솔직한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3%입니다. 네, 갤럽 23%. 조사에서. 네. 갤럽이 또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이 국민 수준이 세계 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탑. 그러면은 어제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따르겠냐? 나도 안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그런 촛불 시위처럼 뭐 100만 이상이 청와대로 몰려오고 그러면 뭐 계엄령이 아니라도 뭔가 내리기는 내려야겠죠. 그렇죠. 예, 그때도 지도부가 그 청와대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가 만약을 막았지 대비해서. 않습니까? 네네. 그 시위 그렇죠. 지휘부가 네. 더군다나 지금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따를 것이며 그런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이 세계적인 그 시각이 지금 다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중국 같은 가능하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당 독재 체제이고 이 사회 내지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각국의 그 기자들이 다 들어와 있고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면 UN 그 협의 기구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계엄령이 명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마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처럼 이게 과연 가당치도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에는 전부 뭐가 있습니까? 사병들까지 전부 휴대폰이 개인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어떤 계엄령 내부가 사전적으로 간다고 해도 밖으로 다 노출이 돼버리고 또 군인들이 지금 여기에 사실은 그 수긍하고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과거에는 계엄이라든가 뭐 이수령이 내려지면 제일 먼저 방송국이고 언론사를 그렇죠. 장악을 하죠. 네네. 근데 그때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이 유튜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말해가 도대체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사실 만약 그렇게 그런 어떤 명분 없는 계엄령을 만약에 현 정부에서 만약에 그 선포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정권의 몰락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과연 용단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과연 계엄령의 어떤 결단을 하겠느냐? 전혀 가당치 않는 그런 얘기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당치 않는 걸 아마 이재명 대표라고 모르겠습니까? 뭐 자기들은 우리 정보력도 만만치 않다. 뭐 이렇게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지금도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뭐 사법, 행정 다 그렇죠. 문재인 쪽 네. 친문 세력도 친민주당 세력들이 있으니까 뭐 정보력이 있기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탄핵을 염두에 두는 그 사전적인 발언일 가능성도 있자 개인적인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명분을 지금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자꾸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는 그 전초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참 20%대에 머물고 있는 이런 형태, 30%대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지금 탄핵의 어떤 명분을 찾고 있고 소위 말하면 빌드업이라고 하죠. 어떤 이 빌드업을 시작을 해서 미리서 계엄에 대한 주의력을 주고 그 다음에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식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어떤 사전적인 조치다. 그래서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탄핵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적인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정치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 지금 야권의 이런 어떤 발언들, 최고위원들 발언들이나 당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런 조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는 지금 없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도 정보력은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어제 김영현 장관 청문회에서도 박선원 국가정보원 출신이죠. 2차장 출신 아닙니까? 네. 대통령 관저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불렀는데 그거 계엄 모의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대통령 관저까지 간 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정보를 다 수집했을까요? 아니 은밀하게 불렀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그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국방부 장관 얼마든지 안보실장 불러서 꼭 그 공개된 장소에서만 그 통치력을 행사를 합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통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심야에 또 해동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동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 현안에 대한 또 군 현안에 대한 또 수도 경비 어떤 그 전반적인 방위 체제 이런 걸 또 논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부분을 왜 모이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혹시 어떤 그 계엄에 대한 예비적인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죠, 음모론. 근데 누가 이런 것을 또 그렇게 썩 흘렸을까요? 사실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다면은 낮보단 더 밤에 거의 관저에서 대부분 뭐 밤이죠. 술 한잔 하면서 예.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야당에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뭐 아무래도 이제 불락치들이 있나요?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사실 그 뭐 경찰, 군 그다음에 여러 기관 출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관련한 어떤 그 행정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내심 또 흘릴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이제 MIU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맨인 유니폼이라는 그 줄임을 MIU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야권에 연결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보를 하면은 야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정보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모였다. 이거 뭐 큰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무슨 계엄이나 어떤 친위 쿠데타 형태로 이렇게 보는 이게 이제 재발저리기죠, 재발저리기.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으니까 헛것이 보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뭔가 망상에 젖어 있는 것 같다 하는데 아마 1심 판결을 앞두고 이재명으로서도 지지층을 결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독도 이런 괴담 가지고는 지지층 결집이 조금 그럼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 많이 써먹은 수법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엄론, 음모론 우리가 계엄이 터지면은 이건 완전히 끝장이다 해갖고 지지층을 좀 결집해가지고 1심 판결 나오면 한번 와샤 우리가 모이자 뭐 이러려고 그러나요? 사실은 이제 10월이나 10월 초 중순경에 두 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이제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법조계 그 분석은 거의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허위사실 그 교사 이중 교사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거의 100% 유죄 취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10월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머지않아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석이 9월 17일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양이나 기성객들이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상태에서 야 정부에서 지금 계엄을 준비를 한다라더라 이런 어떤 유포가 지금 되게끔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10월에 이제 유죄 선고가 되면은 이재명을 호위하는 이재명을 소위 말하면 보위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정말 보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극 체제에서 이런 형태의 결집이라든가 집도끼 내지는 여러 가지 지층의 이 결집을 도모하는 이런 사전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포 마케팅은 흔히 집권 세력이 하는 건데 이건 야당이 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계엄령은 사실은 계엄령이 아니라 쿠데타입니다. 친일 쿠데타죠. 쿠데타 네, 한다. 친일 그 쿠데타. 얘기나 똑같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친일 쿠데타가 아니고는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다 그냥 막 구고먹고 체포를 합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쿠데타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른바 공포 마케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국민들을 자극하겠다. 뭐 그런 술수라고 봐야지. 사실은 이제 공포 마케팅의 그 전례가 있었죠. 바로 북풍입니다. 북풍. 네. 그 당시 이제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정부들이 이 그 시기, 소위 말하면 선거 시기 한두 달 전에 이제 그 북풍을 정말 빌미로 한 공포 정치를 한 적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 소위 북한의 그 남침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도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퍼뜨림으로 해서 이제 그 현 정부나 현 여권에 대한 결집을 보여주게 하는 이런 어떤 그 전략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공포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국민 수준에 전혀 먹히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풍 전술 쓰면 오히려 비웃음만 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든 공포정치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권은 결국은 국민들을 바보나 개돼지로 안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오히려 부메랑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공연히 이런 괴담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자극하는 그런 일은 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